예, 안녕하십니까. 그 국제무당 케이트 희영입니다. 예. 예, 오늘은 제가 또 우연찮게 또 영상을 조금 많이 올리게 됐습니다. 뭐 짧은 영상이지만 제가 앞에 잠시 올린 영상 때문에 어떤 분이 댓글을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교만 "내가 다 한다." 이렇게 한 거는 교만이라서 "아유, 차라리 내가 사람 꼴을 안 보고 관계를 조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고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또 영상을 또 인제 연달아서 한번 시리즈로 갈까요? 인간관계 뭐 이런 거. 어 그래서 한번 인제 영상을 올립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되게 어렵죠.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또 친할수록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또 인제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고 또 집단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 나하고 다르다는 거를 좀 받아들이기가 요즘 젊은 세대, MZ 세대나 그 어린 세대들은 괜찮은데 저희처럼 좀 중년이 되신 어떤 그런 집단 문화나 단일화의 어떤 교육을 받았던 우리 중년들은 쪼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거나 어떤 일을 마치는 거나 또 고도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단일적인 문화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 성장을 지나고 나서 어떤 그 성숙의 단계,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다는 걸 알고 좀 인제 그 선진 문화 된다고 그럴까요? 좀 성숙의 단계가 될 때는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거와 다른 거를 쪼끔 저희 안에서 성숙해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쉬운 말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중년 나이 때는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뭐 이렇게 음식을 시킬 때는 "자 뭐 먹을래?" 그러면 짜장 짬뽕, 짜장 짬뽕 그러면 짜장 짬뽕, 짜장 짬뽕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는 볶음밥 먹을래." 그러면 다들 이렇게 째려봤어요. 진짜로. 뭐야. 왜 주방장 아저씨 힘들게 너 혼자 볶음밥이야?" 하면서 친바 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 "나쁘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었죠. 좀 튄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관계적인 면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았다가 인제 저희가 중년이 됐습니다. 2024 년에 여러 다양성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여러 다양성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배운 거와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배운 거 그리고 우리 부모들한테 배웠던 그런 거와 지금 내가 중년이 돼서 또 살아가야 되는 이 인생에서는 관계를 할 때 또 이 다양성을 또 배워야 되는 그 관계하고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 있으세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저도 '아 내가 정말 꼰대구나.'라는 생각을 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계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일 이제 속상할 때가 나갔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 좋았을 땐 다 문제가 없어요. 그쵸?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괜찮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살다가 보면은 뭐 이권 관계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갈등 구조가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보면 이제 관계가 조금 어긋나거나 '나하고 정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당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레벨이 또 다른 레벨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하고 진짜 막연한 친구로 지냈던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저의 주 구독자가 된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도 제가 지금 관계를 성립하는 데가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어렵다고 해서 서로가 막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어 뭐 이렇게 겪어가기도 하고 친한 친구니까 워낙 뭐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관계를 좀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상태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무당이 되기 전에는 제가 그냥 말하고 하는 거는 저였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냥 나 인간 나. 나였는데 저도 모르게 무당이 되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툭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괜찮은데 내가 기분이 굉장히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만 보면 내가 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노여워하시는 거는 그런
점을 쪼끔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관계를 이 친한 친구하고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친구가 제가 무당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서로 인제 전화를 해서 뭐 어디 예를 들면 어느 백화점을 갔어. 뭐 누구를 만났어.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힘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친구끼리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쩌면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나 오늘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너무 힘들었어." 하는 얘기를 해요. 친구가 그 얘기를 할 때는 의도는 저더러 인제 들어주는 거잖아요. 친구끼리 "어머, 어머 정말 웬일이래니?" 하면서 그런 얘기를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30몇 년 40년 동안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한테도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인제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 무당이 된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공수를 주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자꾸 내가 해결해 이상한 공수를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걸 조절이 인제 저도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속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은 이 애정 그 밑바닥에 오랜 세월의 우정의 애정 관계가 있으니까 나는 이 친구가 잘 되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공수를 주고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그때 그런 얘기로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네가 왜 이렇게 자꾸 공수를 주고 점을 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당은 만났는데 친구가 없어진 느낌이 드는 거고 저도 또한 '아 나는 이제 청 친구가 없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의 그 영혼이 예전에 무당이 아니었을 때 이 친구의 그 보이지 않았던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좀 다 그러니까 간단한 사람 친구였을 때보다는 조금 다른 식의 어떤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계가 변한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관계가 변했을 때 그 친구와 저가 이게 갈등 구조도 있지만 이거를 잘 받아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변한 관계에서 잘 연결이 되면 이게 꾸준히 우정 관계가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제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공수가 주는 그런 공수를 전혀 달가워하지 않고 듣기 싫은 거죠. 이해가 가죠. 묻지 않은 거를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럼 저도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듣고 있자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 이제 계속 뻔한 얘기를 계속하니까 뻔한 얘기고 뻔한 거예요. 달라질 게 1 도도 없어. 그러면 인제 저도 같은 친구 입장으로 봤을 땐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관계에 돌입을 했을 때 아무리 오래된 친구고 또 막연한 친구였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닌 거죠. 그것처럼 인간관계라는 게 이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다름도 있죠. 뭐 막연하게 쉽게 얘기를 해 보면 우리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이가 있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진 사람이고 내 친구는 결혼을 안 하고 계속 미스야. 그 싱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예전에 굉장히 막연한 친구였는데도 살다 보니까 또 소원해지는 그런 그게 있죠. 왜냐면 아무래도 얘기할 때 공통 주제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생물인 것 같아요. 살아 있습니다. 사업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관계들을 했었을 때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관계에서 다 어려움을 겪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변하는 거에 같이 내가 변하는 거의 어떤 속도나 색깔처럼 상대방도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다르거든요.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evolving 변하는 것도 다른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이렇게 맞춰간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인제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 뭐 일로 만난 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정말 어 뭐 드문드문해도 되는 그런 사이라면 별 문제 없죠. '아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만 가면 되는데 가족 관계라든지 아니면 정말 믿었던 친구라든지 이런 관계가 되면은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이 좋다면 우리가 영혼과 영혼끼리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좋다면 그런 다름 속에서 우리가 성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어요. 이제 나이가 50이 지났는데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유치하게. 그런데 저는 그 관계도 되게 고맙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치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솔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서로 관계를 배워가면서 또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성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의 그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에는 '아 여기까지구나.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도 물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관계는 믿었지만 나한테 배신을 때리는 관계도 있지요. 이제 그러면서도 세상을 알아가는 거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 제가 무당이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의 관계를 맺는 그런 매개체를 하는 영매사잖아요. 그런 어떤 영적인 걸 보는 거를 보는 그 직업을 가진 무당이라고 보는 거죠. 그 또한 산자와 죽은 자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좀 독특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그 신을 이제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 됐겠죠. 신의 선택도 받았겠지만 저도 신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천성이. 그랬을 때 모든 건 또 관계인 것 같습니다. 신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도 성숙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이렇게 좀 그 광야에 버려진 느낌 좀 어려운 느낌도 받고 그러면서 그게 다 성숙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여러분 내가 나와 맺는 관계입니다. 내 영혼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나와 나의 관계 나와 신의 관계 이런 관계가 영적 생활의 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관계라는 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나의 어떤 존재감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에 늘 걸림돌이 되고 늘 나를 방해하고 나의 자존감을 낮추고 항상 나를 비판을 하는 사람은 멀리 하셔야 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주위에는 가족이고 또 뭐 내가 좋아하지만 우리가 좀 약간의 대립이 있다고 해서 금방 또 그 관계를 포기하는 것도 아닌 거다.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과의 소통도 해야 되고 영성도 늘려서 어떻게 해서 내가 조화로운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의 하나가 아마 제가 앞서 올린 영상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말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내가 너를 다 알아. 너의 감정을 내가 다 알아." 이런 접근보다는 "어떤 느낌일까? 너가 좀 잘 지내니? 내가 참 궁금하네. 나는 너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떤지 되게 궁금해."라는 어떤 그런 접근법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려 봤습니다. 사실 그런 자세는 관계를 위한 그런 자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리에 가까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나는 모든 신을 다 알아. 나는 진리를 다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나 "나는 네 마음을 다 알아." 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올린 이유거든요. 우리가 관계를 통할 때 다른 사람을 다 안다고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지. 그런 어떤 어프로치는 그런 접근법은 모든 거에도 내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다 알아 내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죠. 사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가장 손해를 보는 건 나 자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인제 무당을 하다 보면 제가 신나고 뭐 접신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 좀 아는 느낌이 들어요. 아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만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걸 아는 거지 각 사람마다 각 상담자마다 다 다르고요. 다 똑같은 패런 같지만 그 안에서도 다 다릅니다. 이 머리카락처럼 다 다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다 안다는 접근보다는 '아 이분은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있으시고 어떤 영적인 컬러가 있으신가. 또 이분은 내가 상담을 할 때 내 안에서 어떤 신들이 작용을 할까.'라는 거를 항상 조심스럽게 저희가 물어보고 질문하는 그런 관계법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당으로서. 그래서 관계라는 게 가장 힘들기도 하고 또 가족 관계도 힘들고 친구 관계도 힘들고 동료 관계도 힘들죠. 이런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도 그게 아마 기초적인 거 아닐까. 또 내가 진리를 향한 나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람은 한자로 사람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하고 기대서 살고 또 성경에 잠언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비추어서 그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성숙을 한다는 말씀도 있고 칼과 칼이 서로 마주치고 그다음에 물이 물과 같이 마주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또 성숙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꼴저 꼴 보기 싫으니까 나 그냥 혼자 살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아 나는 이런 사람하고는 좀 안 맞는구나. 아 나는 이런 형태의 부류하고는 좀 안 맞는구나.' 하고 좀 그 사람을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라고 제가 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나 혼자 고립된다는 거는 내가 내 안에 담장을 높게 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성숙하는 게 좀 멈춰질 수가 있습니다. 성숙이 멈춘다는 거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춘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퇴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나 인간의 정신이나 모든 것들은 늘 매일매일 evolving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이 세포라는 게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를 반복하면서 사는 게 우리 사람 인생이고 또 근육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계속 움직여야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으시고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어려움을 겪으시면 그거를 내가 알아가는 과정으로 하셔야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나하고 잘 맞는 분들도 사람들도 있지만 또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나를 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영혼의 관계를 맺어주는 무당으로서 감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또 깊게 넓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또 부연의 영상을 좀 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